2025년 4월 7일 월요일 7시 26분입니다. 보통 그 목련꽃이 벚꽃 피기 전에 많이 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목련꽃이 조금 피가 있습니다. 요즘 한참 벚꽃이 한참인데, 예. 보통 벚꽃이 여기 부산이나 김해, 경남 같은 경우는 3월 한 28일부터 4월 한 2, 3일, 한 요까지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조금 이렇게 늦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아직까지도 벚꽃이 만개된 그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벚꽃이 만개했다가도 이제 이렇게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세게 불면은 잎이 빨리 떨어져 버리는데, 요즘 뭐 비가 안 오니까 만개된 상태에서 좀 오래 갑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으로 조금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불과 제가 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아직 이제 선거 날짜는 거의 정해졌습니다. 2025년 6월 3일 날 정해졌어요. 화요일로 정해졌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아마 출마는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죠. 또 진짜 그러나 지금 볼 때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제 어제인지 아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토요 일요 강의 하실 때에 이제 떠밀려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이제 허경영 우리 신인님이 아니면은 우리나라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떠밀려 가지고 제발 좀 우리나라를 맡아서 정치를 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돼 주십시오. 그렇게 돼서 이제 될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이제 백궁에도 천사장님들이 있으니까 나는 천사장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은 또 언제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그것도 다 궁금하죠. 하여튼 거기에서 허경영 신인님을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그룹이 있으니까 천사장님들이 이제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따라가는 그런 운이니까 언젠가 돼도 되죠. 자, 그건 그렇고, 이제 국내 상황을 조금 이렇게 기록을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어제 2025년 4월 6일 일요일 날 제가 한 2시쯤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2시. 대신동에서 있다가 어제는 조금 일찍 여기 김해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오면은
바로 저 107동 입구 여기 이제 조금 앉아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일요일날 저녁 때 보면은 진짜 담배꽁초가 많습니다. 담배꽁초가 많아요. 여기 조금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아파트인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요일은 여기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출근을 안 해요. 안 하니까 지금 막 버리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또 못 보잖아요. 도저히 그걸 보고는 집에 올라갈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게를 가지고 또 쓰레받기를 가지고 오늘 조금 전에도 그랬는데 저 집게하고 쓰레받기 보이죠? 집게하고 쓰레받기를 가지고 한 바퀴 이제 싹 돌면서 또 우리 아파트 외곽지대 저 바깥에 차 다니는데 이제 카브 터는데 보면 CU 편의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인 커피숍도 있고 그 앞으로 또 옆에는 이제 프로지오 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아마 2027년 완공 예정이에요. 그래서 딱 2년 뒤에는 입주할 건데 지금 미분양이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저 쌍용 플래티넘 저게도 지금 이제 건물은 다 지어졌는데 미분양이 많아요. 그래서 한 1억 정도 낮춰서 분양을 해도 지금 입주자가 없어요. 전에 같으면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좀 경기가 좋을 때는 저런 거는 뭐 100% 분양이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비어 있어요. 1억 낮춰줘도 그렇습니다. 요 프로지오 요 공사 짓는 뭐 인부들이 그걸 버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아파트하고 여기 프로지오 공사장 경계 지점 그 옆으로 보면은 담배꽁초가 엄청 많습니다. 어제 이제 와가지고 담배꽁초뿐만 아니라 뭐 소주 마신 거 빈병 그런 것도 있고 뭐 캔 음료수 이제 마시고 그런 것도 있고 어제 한 바퀴 빙 돌면서 이제 이렇게 가득 쥐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조금 전에 내가 한 6시 한 50분쯤 돼서 좀 도착해가지고 다시 저 쓰레받기 하고 집게 들고 한 바퀴 빙 돌아요. 아파트 안에 또 바깥에 이렇게 돌면서 늘 마찬가지입니다. 담배꽁초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적더라고요. 낮으로 이제 청소를 좀 해놔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바깥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집에 가서 유튜브를 딱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오더라고. 나와가지고 뭐 긴급 회견을 한다 그래서 뭔가 보니까 개헌을 한다 그래요. 개헌, 헌법을 고치는데 지금이 적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윤석열 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이제 그 선고가 난 지가 4월 4일이잖아. 그럼 어제 같으면은 이틀 지났다고, 이틀. 금요일 날 그 발표하고 토요일하고 이틀. 그리고 좀 진짜 뭐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좀 일요일 날 좀 쉬려고 하는 이 판에 무슨 뚱딴지 같은 그 개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니거든. 지금 그 집중을 해야 된다고. 집중을 해가지고 진짜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의힘당은 내란 동조당이 아니고 내란당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이게 추경호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저 청와대 민정수석 그 김주현이가 자기 그 검찰총장 심우정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 기현 판사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 윤석열이 이렇게 빼냈잖아. 그거는 탈옥을 시킨 거랑 마찬가지거든. 법기술자들이. 그리고 지금 그 김건희의 이제 그 상설특검 이게 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내란죄 하나만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그 외에 구속, 기소할 수 있는 것이 8개에서 9개 정도 돼요.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공천 개입, 그 공직선거법 위반 그것만 대법원 판결이 할정이 되면은 397억을 내놔야 된다고. 그리고 이번에 그 1월 달에 그 공수처에서 체포하러 갈 때 그거 방해한 그런 제도 있다고. 엄청 많아요. 그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260페이지를 이미 적어 놨어. 그런 것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오늘까지 그 한남동 관저에서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박근혜는 58시간 만인가 나왔는데 지금 윤석열이는 지금 이제 82시간이 넘었다고 지금. 11시, 낮에 11시가 72시간이거든. 그러면은 오늘 밤 11시 하면은 이제 82시간인데 지금 한 80시간쯤 됐네. 그래도 아직 안 나오고 있다고.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게 되면은 그 재구속이 이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뭐 나갈 때가 마땅찮은가 봐. 아크로피스타 거기도 뭐 경호하기도 힘들다. 제3의 장소에 간다 뭐 그래서 샀는데 제일 좋은 게 서울 구치소가 제일 좋다고. 자기는 또 어차피 거기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뭐 김건희가 죄를 지은 것이 있잖아. 이때까지는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왔다고. 한평생 자기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빠져나가는 거,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을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빠져나왔다고. 빠져나왔는데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한다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한다고. 천망해 소위 부르라고. 하늘의 거물망에 이제는 원래는 걸릴 때라 말이야. 그러면은 상설 특검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걸 해야 되잖아. 이런 데 집중을 해야지. 지금 무슨 너무 개헌을 하느냐고. 개헌을 하게 되면은 그 개헌을 하는 것이 우원식이가 그 국회의장이잖아. 국회의장인데 가만 보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쭉 확인해 보니까 막 국회의장이 2000년 들어서 가지고 2000년에 이제 그때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16대예요. 16대 국회의원 됐었을 때에 그때 국회의장은 임기가 2년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인데 이제 2년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또 2년 한 번 하고 그러니까 한 기수의 국회의장이 2사람 나와요. 그래서 16대 때는 그 이만섭 씨라고 그 동아일보 기자 같은 사람인데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촉바른 소리도 많이 하고 삼성개헌 할 때 그 박정희 대통령 삼성개헌 할 때 박정희 대통령 앞에 가서 그 김형욱이 하고 이후락이 잘라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이고 그분이 14대 국회의원 때도 그 국회의장도 한번 했었다고 했는데 16대 때 또 했다고. 국회의장을 2번 했다고. 국회의장을 2번 한 사람이 박준규 씨하고 그 이만섭 씨더라고. 그래 이만섭 씨가 2000년도 그 16대 국회의원 때 이제 국회의장을 하고 후반기에는 박관용인가 그렇지. 박관용 그 김영삼 대통령 비서실장 하시던 분, 그분이 또 국회의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04년도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게 17대 총선이라고. 그때에 17대 총선에서 이제 전반기에는
국회의장이 김은기 씨가 했고, 후반기에는 임채정 씨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고 18대 국회의원이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는 전반기에는 김형호가 했고, 후반기에는 그 박이태 씨가 했어요. 박이태 씨가 골프 치러 가가지고 골프 캐디한테 성추행을 했니 안 했니 이래가지고 좀 말이 많았다고. 그리고 그 박이태 그 사우가 내가 그 검사인데,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스폰서한테 돈 받고 이래가지고 좀 불명예서 이렇게 검사직에서 물러났다고. 박이태 사우가 검사인데, 그 박이태 씨가 국회의장을 했다고.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그때가 이제 19대 이제 총선이지. 그때는 전반기에는 강창이라고 그분이 국회의장을 했고, 후반기에는 여기 부산 동구의 그 정의화 씨가 이제 국회의장을 했어요, 후반기. 그리고 이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때인데, 그때가 이제 그 민주당에서 한석 더 많아가지고 정세균 씨가 이제 그 국회의장을 했어요. 그 20대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는 문희상이라고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4.15 총선, 거기 21대 총선에 나도 이제 출마했었어요. 그때인데, 그때는 이제 박병석 씨가 이제 국회의장이 됐어요. 내 아들 결혼했을 때 박병석 국회의장이 하원을 보내왔더라고. 그리고 경제부총리 유은혜 씨도 하원을 보내왔고, 내를 보고 본 건 아니고 우리 사돈을 보고 보내왔지. 그리고 21대 이제 총선의 후반기에는 김진표라고 이 사람이 국회의장을 2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이지 2024년 22대 총선 때는 국회의장이 지금 우원식이가 했다고. 원래 아마 그때 추미애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았거든, 작년에. 그런데 우원식이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역대 이제 그 국회의장들 최근에 보면은 우원식이라든지 김진표,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희상이, 그 다음에 이제 정세균이, 정의화, 최근에 이제 국회의장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늘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헌정회 회장이 정대철 씨라고, 이 사람도 주야장창 지금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한다고.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장제원 씨라든지 지금 살아있는 쌍권총, 권성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내각제를 선언을 한다고.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은 아니지만은 전에 전 국무총리 겸 이렇게 민주당 대표도 한 사람이죠. 이낙연 씨가 늘 내각제를 원해요. 전직 국무총리들, 전직 국회의장들, 지금 이낙연 씨나 김경수, 그리고 전해철이 이런 사람들이 내각제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도 이제 우원식이한테 수시 넣겠지. 그러니까 우원식이가 어제 이제 내각제를 이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내각제 말은 안 했지. 그러나 실제로는 내각제야. 그런데 이원 집정부제다 이제 이래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뭐냐 그렇게 하면은 이재명이가 이제 오잖아. 대통령이 될 확률이 지금 엄청 크다고. 이재명이가 이제 막강한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설치면은 덜덜덜덜 뜨는 놈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 팔을 하나 꺾어버리려고, 팔다리를 꺾어가지고 그냥 권한을 이렇게 확 축소시켜버리려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봐.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 밑에 그 친명이라고, 이재명이를 이렇게 에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가? 가만히 있지. 그 정청래 씨 같은 경우는 그 우원식이 보고 같은 민주당 편이잖아. 그런데 국회의장 놀이 하려고 하면 되나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저 또 아주 과격하신 분이 또 있어요. 그게 그 사람 이름이 뭐고 지금 소송 걸려가지고 좀 국회의원직이 좀 위태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들도 막 아직 소송 중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 이름도 그 사람도 아주 강하게 뭐래요. 뭐라고. 그리고 저게 이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어떤 그 이재명 씨 옆에 저기 김민석이 최고위원이지. 대표 최고위원도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리고 그리고 사성 장군 출신이 그 지금 민주당 대표로 있는 분이 아이고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사성 장군 출신의 그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중에 한 이름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반대를 하고 최민희 의원도 아주 반대를 심하게 하고 김뭐고 그 사람 이름이 사성 장군 그분이 온화하고 그 손자병법을 아주 마스터하신 그런 아주 외유 내강의 전형적인 어떤 장군이에요. 그분도 반대를 하고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거의 대부분이 반대를 한다고. 그런데 우원식이는 이 나간 것은 하도 그 뭐 이낙연 씨라든지 옛날로 말하면은 비명파, 수박파 이런 사람들이 그냥 헌정의 그 회장 그 정대철 씨 이런 사람들이 쑤시니까 우원식이가 이제 또 그런 사람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번 개헌은 되기가 물리적으로 시간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민주당에서 그 하는 힘의 그 집중도가 떨어지거든. 그래서 그거는 이재명 씨도 분명히 개헌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가지고 하려 하면 되느냐고. 그게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저기는 내란당이야. 그런 사람하고 어떤 그 합의가 되느냐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건데 죽이려고 했는데도 결국은 못 죽였잖아. 직접.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무슨 대화가 돼가지고 개헌이 되느냐고. 그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재헌을 한다 그러잖아. 새로 헌법을 만든다 그러는 거예요. 개헌이 아니고 이제 무슨 리모델링이나 수리해가 쓰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 기존 헌법은 불태워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잖아. 그리고 헌법 1조 1항에 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 엮었던 소리는 하지 말고 모든 국민의 의식주 문제는 국가에서 해결한다 이런 것이 헌법 1조 1항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의식주 문제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은 없애버린다. 이게 1조 1항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지. 지금 뭐 이렇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뭐 변희재 씨 이야기는 내가 요즘 거의 안 듣습니다. 변희재 씨 이야기는 워낙 뭐 이분도 박식하고 내가 한때는 변희재 씨 이야기를 하루에 7시간 이래 들었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이분이 미국 그게 망명하러 갔다가 돌아오고 난 이후로부터는 내가 그 변희재 씨 이야기를 거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워낙 딴 데 들을 것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이재명 씨를 너무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않거든. 이재명 씨의 훌륭한 점을 나는 더 많이 보고
또 이번에 그 변희재 씨가 뭐 이번에 뭐 각하가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 대통령직에서 복귀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각하가 돼서 복귀된다 그러는데 각하가 안 됐잖아. 기각되고 인용이 된 거잖아.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뭐 이재명 씨가 뭐 아주 좋아하기는 빠르다 이제 이런 방송을 하던데 인자는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가 변희재 씨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분이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을 끌어당긴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터뜨림으로써 윤석열을 끌어당긴다고 했으니까 나는 윤석열이가 내려오면은 바로 허경영 신임께서 대통령 될 줄 알았거든. 근데 작년에 무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뭐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와가지고 또 10년간 비선거권이 박탈당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작년에 몇 월 달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그걸 내가 알고서 왜 이렇게 하늘은 또 이렇게 시련을 주는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잘못된 거니까 판결이 잘못된 거니까 판결을 받든지 뭐 하여튼 간에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나는 반드시 되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내 근거가 있지. 내가 여기 지갑 속에 늘 가지고 있지만 2025년에는 아시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적혀 있다고. 원래라 원래 아시아 통일하려면 허경영 신임께서 대통령 안 되고 어떻게 아시아 통일이 되는 거. 2030년에는 세계 통일로 돼 있다고. 2030년에 내가 들고 다니는 그 하늘궁에서 그 파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백궁에서 뭐 천사장님들께서 뭐 그렇게 하니까 지금 금년은 좀 어렵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알 수는 없어요. 여하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이제 그 개헌한 것은 아마 욕 엄청 들어먹었을 거야. 어제 그 최민희 의원한테도 막 전화가 불났다 그러는데 지금 이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지금 개헌을 떠들먹거리냐고. 내란 세력을 그냥 잔당을 척결하는데 앞장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그리고 내란에 대한 그런 그 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야. 특검에 들어가 가지고 그 노상원이 그 전 정보사령관이 그 사람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느냐고. 사람을 수거를 해가지고 그냥 저 배 타고 가면서 그 막 배를 폭파시켜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하기도 했고 영연백을 10,000개나 준비를 했다 그러잖아. 사람 죽으면은 넣는 그 시체를 담는 그 가방을 그런 거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내란 세력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 그게. 그게 더 급하지 무슨 지금 개헌이 지금 되나 지금 이 시국에. 그런 그 내각제 세력들이 있다고. 내각제를 선호한 그 이낙연 씨 같은 사람은 정계 은퇴를 하는 게 맞거든. 정계 은퇴를 하고 지금 이제 정치판에 돌아가는 거 보면은 진짜 이재명 씨 외에는 그 뭐 인간 같은 놈이 없어요. 첫 단추가 잘 돼야 된다고. 사람 첫 단추가 청소년기 시절 때에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를 그 사색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추미애도 대학교 가서는 그걸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법학 공부를 하는 것은 법관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 나는 추미애 의원을 이제 굉장히 좋아해요. 나이 내보다 2살 적은데 그 추미애 의원 그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목소리가 얼마나 좋아. 그리고 얼굴도 이래 보면은 아주 그 한 번 보고 더 보고 싶은 그런 얼굴이라고. 추미애가. 나는 추미애 엄청 좋아해요. 그런 분들이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내가 늘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개헌 이거는 아마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대가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가 엄청 심하니까 우원식이가 자꾸 더 밀어붙이면은 욕을 엄청 들어먹어요. 그냥 친명 국회의원들한테 그냥 욕을 태바가지로 들어먹는다고. 개헌은 그 6월 3일 날 그 대통령 선거할 때 개헌하고 같이 하자 이제 이건데 자기들끼리 그 내각제 세력들이 있어요. 그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고 자기 권력을 대통령 권력을 자기들이 나눠 먹자 이거거든. 이런 썩어 빠진 인간들 말이지. 지금 이제 시민 단체들 그리고 안진걸 소장이 나와서 그 대격을 좀 뭐라 하더라고. 그 내각제 그 개헌 하려고 하는 그런 우원식이 보고 되게 뭐라 하더라고. 안진걸 소장이라고 있어요. 그런 시민 세력들이 있다고. 그리고 김태영 교수 이런 분 그리고 그 개성공단 이사장 그 김진양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엄청 그 강력하게 뭐라 한단 말이야. 저 우원식이 대갈통 속을 환하게 내려다보는 그런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엄청 많다고. 우원식이 지금 국회의장 그리고 우원식이 앞에가 이제 문희상이 그 박병석이 다 국회의장들이지. 정세균이 응? 그 정의와 그리고 전직 국무총리 그 이낙연이 이런 인간들을 대가리 속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엄청 많다고. 또 윤창중 씨는 그런 거 완전히 자기 손바닥 앞에 올려놓고 본다고. 이런 인간들, 이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개헌하려고 하느냐고. 전부 다 그 구더기처럼 구더기 새끼처럼 말이죠. 똥물 쪽쪽 빨아먹는 구더기 같은 놈들 말이지. 국민을 위해서 그러느냐고. 개놈의 새끼들 말이야. 환하게 본다고. 그 개헌이 되겠어? 안 되지. 그리고 윤석열이가 이제 김건희하고 아직까지 뭐 나갈 때를 정해지를 못한 것 같은데 아직 안 나가고 있다고. 언제 나갈지는 모르지만은 윤석열은 조금 있으면 이제 재수감 된다고. 다시 이제 감방에 가게 되고 김건희도 가게 되고. 김건희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다 받을 거고. 자, 그런 것이 지금 이제 국내 사정입니다.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그리고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적합한 때가 되면은 그래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군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밝지.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말 배우는 사람들이 많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천손민족이고 세계 제일 민족인데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한 버림 버리면 되겠느냐고. 진짜 허경영 총장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그때 담배 한 갑 살려면은 자기가 피운 그 꽁초 20개를 가져와야 판단 말이야. 내가 그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내 의견이 일치가 되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담배꽁초를 버리는 습관을 하나 줄이면은 딴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그 소주병도 어떤 사람이 소주병을 계속 그 자리에 마시고 계속 버려놓더라고. 속이 상하니까 마시겠는데 그래 함부로 버리는 습관을 없애버린다고. 그거는 위에서 대통령이 딱 한 번 생각하면은 그리고 대통령이 사자다 말이야. 그러면 밑에 있는 말단 공무원까지 전부 다 사자가 되어버린다고. 한 달이면 대한민국을 완전 뜯어고쳐 버린단 말이야.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자, 우리나라는 지금 한 2달 뒤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은 미국 늘 이야기합니다만 미국하고 북한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러시아, 미국, 북한이 합쳐가지고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인프라를 방송, 통신, 도로 이런 모든 것을 북한에다가 제공을 해주게 되고 또 우리나라가 잘 돼요. 엄청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태유 교수가 이야기했다시피
시베리아를 개척을 하는데요. 러시아는 우리를 꼭 필요하다고. 우리가 진출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밝아지니까. 그래서 비록 뭐 금년에 허경영 신인께서 지금 대통령 안 되신다 하더라도 나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어서 뭐 꿩 대신 닭이라 그러나 닭 대신 꿩이라 그러나 뭐 하여튼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허경영 신인께서 대통령은 못 됐지만은 그러나 이재명 씨가 되면은 많이 좋아지니까 그래 하다가 이제 뭔가 나타나겠죠. 허경영 시대는 반드시 오니까. (2020년) 내가 이제 5년 전이죠. 5년 전에 이제 총선에 출마했을 때 뭐 어떤 여성분이 있어요. 내보다 나이가 1살 많은가 2살 많은가 뭐 1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분하고 내가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쭉 할 때, 나는 당선돼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내보고 뭐를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돈 얼마 준비됐느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당선돼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랬어요. 참, 국회의원 한번 출마하면 집도 날린다 그러는데, 돈 뜯어 먹으려고 그냥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나는 일체, 그런데, 이용당하지 않았다고, 그냥. 나는 당선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다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안 됐지. 그런데 허경영 2020년 12월 달에 내가 이제 6월 달에 내가 2020년 6월 달에 나는 개인적으로 축복 받았으니까 총선 떨어지고 2달 뒤에 축복 받았고 딴 사람들은 총선 떨어지고 아이고 이제 끝이 돼가지고 하늘궁하고 허경영 신임하고 일체 인연을 끊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그게 아니거든. 이 운수는 원원한 천지 대원임으로 갑을 두서 기도해서 무기로 굽이치나니 무기는 천지의 하모님 까닭이다. 이런 강경산의 말도 있는데 이 운수는 원원한 천지 대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운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천지를 여는 이 운수는 원원한 천지 대운이다 말이야. 그 기운이 내 몸속에 꽉 박혀 있다고. 박혀 있으니까 난 국회의원이 되어 있다 그랬지. 그런데 그리고 그 기운이 있으니까 총선에는 아무도 안 됐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항상 내가 부자야. 언젠가는 된다는 어떤 그런 잘 된다는 어떤 확신감이 꽉 차 있다고. 허경영 신인께서 반드시 세계 통일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런 기운이 꽉 박혀 있다고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해 2020년 12월 달에 내가 이제 축복을 내만 받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우리 이제 사돈, 안사돈, 박가사돈 하고 우리 며느리하고 우리 며느리의 이제 여동생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있어요. 우리 며느리 여동생이 그래.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또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 딸이 결혼 아직 안 하고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예비사위지. 예비사위하고 8사람을 축복을 했다고. 축복하러 800만 원 그때 900만 원을 내가 마련해가지고 총선 떨어지고 또 이제 회사 일을 하고 돈을 좀 마련해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이제 하늘궁 첫 번째 하늘궁 성금을 첫 구자를 그때 한번 내고 100만 원 내고 축복을 8사람 것을 이제 했다고. 900만 원 가져갔지 그때. 그때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내보고 직접 하는 소리는 아니고 이제 앉아서 요즘도 내거라잖아요. 방문하신 분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오늘도 안심, 안신, 안가, 안사, 안국, 천안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데 그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그 2020년 4.15 총선에 출마하신 분들은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서 나중에는 다 잘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백궁에서는 이미 어원될 사람을 이미 백궁에서 정해낸 사람들이 따로 있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지금 이제 백궁의 뜻대로 허경영 신인님께서 세계 황제로 나아가는데 한치의 오차 없이 나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내가 내 하는 이야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하늘에 있는 별들, 태양, 이 지구가 돌아가는 이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 싸고 찢고 뽑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가서는 허경영 신인님께서 세계 통일을 하는데, 세계 황제로 등극하는데 협조를 하고 있다. 이건 틀림없다고. 그래서 뭐 덤덤해요. 늘 덤덤해요. 덤덤하고, 그 다음에 2022년 3구 대선이지. 그러니까 그때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대통령 출마 세 번째 하실 때도 나는 뭐 반드시 당선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런데 그 뭐 내 아는 사람이 이 뭐 당선된다 했는데 떨어졌잖아 막 그래가 전화가 한번 와서 되게 뭐라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원활한 천지 기운을 못 느껴서 그래요. 거기 그냥 여자들은 금방 현실적으로 됐다 안 됐다 요것만 보는 거야. 원활한 천지 대운을 봐야 돼. 원활한 천지 대운을.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같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 운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암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는 나는 언젠간 된다 이것을 확신했다고. 인간들도 그러는데 허경영 신인님은 오죽하느냐고. 비교도 안 되지. 어떤 확실한 그 신념이 있다고. 내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 나는 왜 이렇게 확신을 하는가. 이것은 또 내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14살 때 이제 내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친구를 만났다고. 요한이라고. 어제 그 홀리 바이블 내한테 준 사람이라고. 그 사람 자기 아버님이 성경책을 무한히 보급하는 분이에요. 장로님이시라고. 백범 김구 선생도 젊은 시절 때 만나셨던 분이고, 지극정성으로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장로고. 내 친구 요한이의 그 할머니가 교회를 지었던 분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철두철미한 기독교인 집안이겠느냐고. 이름도 요한이라고. 요한이 예수의 제자 중에도 요한도 있지만은 자기 형이 영안이고 뭐 창안이고 자기 동생이 창안이고 한자 돌림이라고. 영안이 창안이 요한이 그렇다고. 또 형제가 그 아들만 너희거든 그 집에. 영안이 창안이, 영안이는 자기 형님이고 창안이는 자기 동생이고 요한이가 있고 또 한 사람 이름인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오부자라. 오부자지만 자기 아버지 포함하면 아들 4명이니까 오부자 집안인데 자기가 셋째 아들이라고. 아마 지금 아마 죽었진 안 하고 살아 있을 건데 뭐 캐나다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 이 지구상에서 허경영 신인 빼고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옛날로 치면은 제갈량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도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 그냥 못하는 게 없어. 그냥 지휘도 잘하고 피아노 연주도 잘하고. 아마 우리 허경영 시인께서 세계 통일하게 되면은 그 친구가 반드시 이 세상에 드러나요. 내 친구 요한이라고. 세계적인 인물이야. 그냥 르네상스 때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있잖아. 그 정도 급이야. 영어는 뭐 아주 유창하지. 서울대학교 나오고 서울대학원 나오고
민혁대학에서 이제 유학 갔는데 그 뒤로는 내가 잘 몰라요. 그 내한테 우상이라 우상. 나의 첫 번째 스승이고. 내가 그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좋아해도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그래서 내가 늘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사랑해주는 사람도 많았어요. 늘 그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기독교를 알았다고. 그 의상스님이 그 탁발을 했다. 그죠? 얻어먹었잖아. 그 스님이 뭐. 그래서 중국의 어떤 집에 가서 이제 탁발을 하는데 어떤 그 여성이 의상스님을 보았어. 그러니까 뭐 동양이잖아요. 스님이 동양하잖아. 목탁 치고 이러면은 뭐 쌀도 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걸식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래 이제 의상스님은 중국 유학 갔으니까 거기서 어떤 집에 가서 이제 목탁 치고 이제 이렇게 동양을 좀 얻는데 그 여성이 의상스님을 딱 보는 순간 뿅 간 거야. 그냥 그 스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았다고. 그냥 그게 이제 그 뭐 기독교는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불교로 말하면은 부처. 석가모니가 80종호 32인상 80종호가 있었다 그랬거든. 32가지의 그 인상이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인상 좋은 사람 부처님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야 이거 뭐 진짜 막 그 거룩한 그 모습에 그냥 막 이 여자가 뿅 가버렸다고. 그래서 그 안전하 서나 자나 깨나 그 의상스님을 사랑하게 됐지. 그 여자가 그래가지고 결국 그 의상스님이 한 번 꼭 더 보고 싶었는데 이제 더 보지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의상스님이 왔다는 이야기는 듣고 이제 가니까 배가 이제 떠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바다를 건너갈 수는 없잖아. 배가 떠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사랑했다고 그냥 그 여성이 의상스님을. 그런데 그 배가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아마 죽어서 그 의상스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돌보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내가 말을 다 옮기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 영주 부석사 지을 때도 의상스님이 지었거든. 거기도 그 의상스님을 지킨 그 어떤 여성이 있어요. 그 용이 돼가지고 지켜준다는 말이 있다고. 내가 제대로 전달을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만큼 그 어떤 의상스님을 사랑했던 그 여자가 있었다고. 원효 스님한테도 그 요섭공주가 그 정도로 사랑했다고. 원효 스님을. 그래서 이제 설총을 놔가지고 설총이 또 이두를 만들고 신라 10편 가운데 10사람이 현인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 그럼 훌륭한 아들을 낳은 거지. 근데 요섭공주가 원효 스님을 엄청 사랑했고 또 의상스님을 또 사랑했던 여자가 있다고. 내가 그만큼 요한이를 사랑했다 이 말이야. 내가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친구지만은 그렇게 사랑했다고. 요섭공주가 원효를 사랑하듯이 그 의상스님을 사랑했던 그 여성처럼 나도 그만큼 사랑했다고. 친구를 그래 사랑했어요. 그래 하다가 그 친구의 영향으로 이제 그 책을 읽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명수 교수님의 이제 그 기독교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현보 목사님을 또 만나고, 그분은 뭐 기독교의 화신이니까.
김명숙 교수님은 늘 하는 이야기가 그분의 최종적인 가르침의 결론이 뭐냐.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잘 되려고 하면은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강정산의 말 가운데 남 잘 되게 해주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남을 잘 되게 해주는 거. 그것이 자기가 잘 되는 거다. 그 김명숙 교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그것은 예수의 가르침이 핵심이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느냐고. 무엇을 해줘야 그 사람을 가장 사랑 잘해주느냐고. 그 사람이 영혼을 구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을. 영원한 천당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은 영원한 천당에 간다 이거라고. 나는 그 당시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지. 그 고현보 목사님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어떤 사람 보니까 김건희가 욕심이 도가 지나쳐서 지금 이런 것을 그런 지금 이제 조사받을 일만 남았잖아. 지금 김건희도 자기가 하여튼 그랬는데, 나는 도가 지나친 것이 뭐냐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뭐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다 기독교인화 했다 하더라도 나는 만족이 안 돼. 만족이 안 된다고. 대한민국 몽땅 5,200만 명 전부 다 기독교인화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먼지밖에 안 된다고. 흡족이 안 돼. 한 20일 굶은 사람 앞에 그 쌀 한 톨 줘가지고 하면 그 만족이 되겠느냐고. 한 20일 동안 안 먹고도 안 먹었는데 어느 정도 양을 먹으려면은 죽이라도 좀 한 그릇 먹어야 그래도 되잖아. 그런데 쌀 한 톨 먹으면 양이 차느냐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구원을 시켜야 조금 흡족이 된다고. 간띠가 그래 쳐부었다고 말이야. 간이가 지대 지광 지원이 그렇다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진짜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다 그랬잖아. 그걸 내가 신학교 때 그렇게 투정을 했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불교가 뭔지도 알게 돼요. 자연히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야. 남을 잘 되려고 해주려고 해보라고, 그냥. 뭐 하늘에서 깨침을 주는 거지,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불교를 좀 알고, 또 불교를 하다 보니까 탄허 스님도 알고, 탄허 스님을 통해서 강정산을 알았다고. 강정산이 가르치면 개벽이에요. 지구축이 바로 서는 순간,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괴질로 많이 죽고, 뭐 이런 강정산의 가르침인데, 강정산의 가르침이 이제 이렇게 또 올인하고. 또 뭐 더 깊은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 강정산의 가르침에서도 이제 내가 나오게 됐다고. 아무도 이 우주가 생기고 난 이래부터 이때까지 아무도 내를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석가, 예수, 강정산, 이거 전부 다 이거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때 허경영 스님의 강의를 들었다, 이 말이야. 레벨은 뭐냐니까 수준이라 그러더라고. 같은 말로. 오늘 옛날에 들었는데 잊어버렸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레벨이 높은 자는 허경영 스님을 알아본다 그러잖아. 그리고 이제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치인들 중에서는 솔직한 사람이잖아. 자기 주변에서 허경영 이야기하지 마라, 터 떨어진다 그러지만은 난 자기는 존경한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내가 보면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보면은 팔이 빈대 목이 밖에 안 돼요. 캬 자기 대통령 될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나. 나는 그래 봐. 그리고 미국에 인간 같은 놈 한 사람도 없어요. 미국에 뭐야 그 레이건 뭐야 그 미국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도 있고 뭐 하버드 대학 교수 뭐 총장 뭐 박사들 수들이 빽빽하게 있고 뭐 많지만은 천지의 홍원에 보답한 자가 한 마리도 없어요. 자, 그건 그렇고 여튼 이제는 뭐 바라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씨가 좀 속히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재명이 되든지 누가 되든지 누가 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잘 되게끔 돼 있으니까 아마 이재명이 안 되겠어. 되게 되면은 또 운때도 잘 되고 잘 될 운이고.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말이지 모습이 열쇠와 같다 그러더라고. 열쇠 키 있잖아요. 아파트 들어가면 옛날에 요즘은 손으로 또 눌리가 들어가지만은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열쇠로 열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열쇠처럼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되는 순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뭐 아파트 옆에도 다 미분양이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자영업 하는 사람들 진짜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힘드는데 조금 다 좋아졌으면 아마 좋아지리라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어딘간 터져도 터진다고.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윤석열이가 저렇게 대통령직으로 있을 때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다가는 저러다가는 언젠가는 그만두게 된다 늘 이야기했단 말이야. 악행을 자꾸 저지르는 사람은 언젠간 벌을 받아도 받는다고. 인자를 만나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막 묵사발이 된다고. 국민들의 그 심판을 받은 거잖아 어제 지금. 그렇듯이 또 허경영 신인님처럼 한평생 선행을 하신 분은 언젠간 이게 밝혀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추대해서 대통령이 되는 그날이 다가온단 말이야. 어떻게 이제 다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초대를 아마 분명히 할 거예요. 백악관에 초대하면 분명히 가게 되면 이건 뭐냐고. 허경영이가 왜 트럼프를 만났냐고. 그러면은 뭐야? 그럼 부시 대통령 만난 것도 사실이고 2018년도에 트럼프 만난 것도 사실이네. 그러면서 허경영에 대한 진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겠지. 그리고 불로유와 불로수에 대한 진실도 이제 밝혀지게 되고 그러면은 한순간에 바뀌는 거야. 그냥 바뀐다고. 그래서 회원 등록하는 게 그래 중요하단 말이야. 회원 등록을 해놔야 내가 허경영을 지지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잖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허경영을 찾으러 올 때가 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 예산의 10배, 20배 정도 되는 돈이 이렇게 전 세계 모든 돈을 다 끌어안는 분이 허경영 신인이야. 그럴 때가 되면 아이고 나는 허경영 지지했다 지랄 연병을 떨고 있는데 그때 되면 또 그런 놈들 엄청 나온다고. 그냥. 그러면서도 하늘공 한 번도 방문 안 했고 말이지. 회원에 등록도 안 했는데 뭐 보고 그 지원했다고 그게 있느냐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하늘공 방문하면 그게 다 체크가 되는데 방문을 하든지 회원으로 등록을 하든지 다 그 기록이 있을 거 아니냐고. 명패를 했고 축복을 했고 축복을 누구를 했느냐. 교육비는 얼마만큼 됐냐. 그게 다 나오잖아. 그게. 회원은 등록해가지고 얼마만큼 이렇게
회비를 냈느냐. 나는 2016년 5월 달에 첫 회비를 내고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빠뜨리고 다녔다고. 1년이면 12번이고 10년이면 120번이잖아. 그러면 원래 이제 120번 정도 되겠네. 원래 2025년이잖아. 그러니까 딱 10년 냈네. 10년. 120회. 예. 끝난 기록이 다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정혜원이고 허경영을 따랐다는 것이 기록이 되지. 허경영 총재는 말이야, 전 세계 모든 돈이 다 들어오게 되고, 트럼프라도 허경영 총재를 만나려면 한 달 기다려야 될 그런 때가 온다고. 그래 되면은, 그때 가가지고, 나 허경영 지지했다. 증거를 대라, 증거를. 지금 어제 아래 내가 여권이 다 돼가지고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민등록증 만들면서 디지털 주민등록증 하라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서, 여권도 새로 만들었어요. 하니까 47,000원 덜 돼요. 그 여권이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여권이 하늘과 같은 거야. 우리는 여사로 막 그냥 여권이라 생각하지만은, 여권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몽고로 해가지고, 막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몽고로 해가지고, 오다가 죽은 사람도 숱하게 있다고. 저 라오스로 해가지고 태국을 거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오다가 붙잡혀가지고 다시 북송해 가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앞에 여권이라고 있다 이러면 그건 엄청난 거라고. 그렇듯이 본자 섭리의 회원으로 등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일이라고. 그것도 대통령 되기 전에 요즘처럼.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에, 지금 허경영 신인께서는 이제 피선거권이 또 없다. 일반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대통령 될 확률이 그냥 없다고 안 보겠어. 그건 그렇지 않다고. 나는 기독교로 뿌리를 뽑은 사람이고, 종교 전문가잖아, 내가. 자,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우원 시기가 오늘 우를 범했다 그러더라고. 그 김진애 전 국회의원 말로 보면은 우원 시기가 우를 범했다 그러는데, 우원 시기가 그 옆에 이제 우를 범했나 가지고 지금 그래 됐는데, 아마 개헌은 이번에 힘들 거고, 좀 그렇습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